해양플랜트공학 교과서 2.3장 분리공정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2.2장에서 그 유정에서 나오는 유체가 있었고 그 유체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얘기를 했었죠.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인 원유, 그러니까 무거운 탄화수소들의 모임이죠.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물, 이렇게 세 가지가 주된 물질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필요 없는 것들, 고체 뭐 흙이나 모래라거나 아니면은 황이라거나, 그 다음에 다른 미네랄들 들어있다고 했죠. 이제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과정을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서는 2.3장에서는 분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라는 거는 사실 기체와 액체인 이 세 가지를 나누는 그런 과정이 주를 이루는 거죠. 이제 본 내용을 보시면은 알 텐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나오는 거는 물하고 원유, 액체죠. 가스, 기체. 얘네들은 서로 무게가 다릅니다.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알아서 층을 이뤄서 분리가 될 거예요. 그냥 두면은 여러분들이 저기 물이랑 기름 같은 것도 그냥 두면은 얘가 위아래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잡아다가 막 흔들거나 아니면은 빠르게 흐르게 만든다고 하면은 얘네가 그렇게 예쁘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얘가 흐르면서 지들끼리, 그러니까 막 완전히 섞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좀 뿌옇게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유정유체를 그냥 두면은 알아서 얘가 밀도 때문에 나눠집니다. 그럼 우리가 혼합물인 유정유체를 들고 와요. 그래서 그냥 잘 두면은 얘가 원유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체는 제일 가벼우니까 알아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체를 위로 빼줘요, 가스를. 그 다음에 물하고 원유는 그냥 두면 층을 이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에 원유가 뜨겠죠. 좀 더 가까우니까 아래 물이 오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여기 중간쯤에서 걸러내면은 위에 떠 있는 원유만 싹 긁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섞인 유체가, 액체가 이 정도 와 있으면은 여기로 넘치는 애들만 원유다라고 해서 칸막이로 해서 칸막이로 넘치면은 원유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칸막이 못 넘고 아래에 고이는 건 물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물은 따로 물로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애초에 칸막이도 못 건너갈 정도로 무거운 거는 고체라고 해서 뭐 흙이나 그런 것들 따로 또 빼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밀도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제일 쉽고 돈도 안 들고 그냥 두면 알아서 되죠. 근데 이런 식의 분리를 하려면은 필요한 게 뭐냐? 유속이 느려야 돼요. 유속이 빠르면은 뭐 액체고 기체고 밑에 있는 고체고 다 섞여가지고 알아서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이 빠르게 흐르면은 흙탕물로 잘 되거든요. 막 흙 같은 걸 다 쓸고 가니까. 근데 천천히 흐르면은 얘가 어느 정도 좀 맑게 위아래가 갈라지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유속이 느린 상태가 유지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양 플랜트에서는 유정 유체를 뽑아가지고 많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처리해야 되는데 유속이 느리면은 말이 안 되죠. 최대한 빨리 많은 걸 처리해야 되는데 빠르게 할수록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느리게 유속을 잡아주되 그 분리를 하는 배관 사이즈를 키우면은, 배관이 크면은 유속이 느려도 배관이 크면 유속이 느려도 한 번에 처리하는 유동의 양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분리기를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속이 너무 빠르면 안 되니까 유속 제한을 넣어주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밀도 차에 의한 분리입니다. 근데 요거는 다시 얘기하지만은 그냥 둬도 위아래가 분리되는 수준의 유동에서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게 100% 완전히 유동을 분리할 수 있냐?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는 수평으로 흐르는 유동에서 위에는 가스, 아래는 물, 뭐
가운데는 원유 그런 식으로 분리를 했었죠. 그건 수평형이고요. 그 다음에 수직형이 있습니다. 수직형에서는 어떤 거를 이용을 하냐, 아까 앞에서 대충 걸러낸 다음에 이제 좀 애매하게 섞인 것들 있잖아요. 물하고 뭐 원유하고 섞였다거나 섞인 게 그냥 두면은 뭐 여러분들 앞에서 한 것처럼 그냥 두면 알아서 분리가 되는데, 근데 그게 100%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물이 있고요. 그 안에 원유 방울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어떤 힘을 받아요? 부력을 받죠. 부력은 얘 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겠죠. 왜냐하면은 부력은 부피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얘가 처음에 부력을 받아서 뽕 하고 떠올라요. 떠오르는데 얘가 떠오르는 속도가 발생하면 반대로 뭐가 발생하죠? 저항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저항의 크기는 지름의 제곱에 비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충 정리를 해보면은 그냥 물방울이 아니 원유 방울이 떠오르는 속도는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는 정제 있는 상태에서는 속도가 쭉 올라가요. 부력을 받아서. 근데 부력이 속도가 올라갈수록 저항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속도가 한없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에서 수렴을 해버려요. 그걸 우리가 뭐 종단 속도 그렇게 부르거든요. 반대로 물방울 같은 게 위에서 떨어질 때 빗방울 같은 것도 얘가 더 무한히 빨라지지 않는 게 얘가 떨어지다 보면은 공기 저항을 받아서 일정 속도 이상을 못 올라가요. 그것도 종단 속도라고 똑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종단 속도는 되게 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해가지고 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방울이나 원유방울이 크면은 걔는 쉽게 부력을 받아서 뜨거나 가라앉거나 해요. 분리가 잘 됩니다. 근데 작은 물방울들이나 작은 원유방울 아니면 심지어 작은 기체방울이 작은 게 물 안에 아니면 원유 속에 섞여 있으면은 걔는 그냥 두면은 알아서 부력 때문에 떠오르지만 그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여러분들 맥주 같은 거 보면 안에 거품 뽕뽕뽕 올라오잖아요. 작은 것보다 안에서 물거품 같은 게 되게 거품이 크다면 걔가 훨씬 빨리 올라오거든요. 뭐 그런 식의 현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작은 입자들만 놓고 보면은 걔는 어느 세월에 이게 다 분리가 되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작은 입자들을 큰 걸로 합쳐주면은 강제로 작은 입자들이 천천히 떠오르는데 걔네 합쳐서 큰 방울을 만들면은 걔는 빨리 떠오르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수직형 분리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수평형 분리기가 제일 쉽고 효율도 좋아요. 작동도 잘 되고. 그러니까 얘 먼저 해놓고 힘 안 들이고 수평형 분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직형 분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섞여 있는 작은 방울들을 우리가 모아서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분리를 빠르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수직 방향으로 가스는 위로 올라오고 액체는 아래로 내려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용어가 에멀전인데, 에멀전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 다른 유체들이 섞였을 때 얘네들이 큰 덩어리를 이루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어떤 물 안에 기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기름 방울이 있잖아요. 그럼 걔 표면에서 표면 활성제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작은 물방울들끼리 서로 붙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표면 활성제를 없애야, 표면 활성제가 없어야 방울들이 서로 붙으면은 융합을 해서 하나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표면 활성제를 화학적으로 그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온도를 올리면은 얘가 좀 잘 섞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기름 같은 거 물로 씻을 때 보면은 찬물보다는 그래도 따뜻한 물이 좀 더 잘 닦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온도로, 아니면은 전기장을 줘가지고 여기 표면에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밀어내는 힘을 없애가지고 여기 방울들이 쉽게 뭉쳐지게 하는 그런 기술이 수직형 액적 분리기에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수평형은 그냥 하면 된댔잖아요. 그러니까 수평형이 훨씬 뭐 다른 기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평형 먼저 충분히 써서 걸러내고 분리를 하고 나머지들을 밀도 차에 의한 수직형 분리기로
분리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흡착, 흡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화학적인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거죠. 화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냥 여기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이 아직 섞여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 혼합물을 우리가 지금 처리를 해서 분리하는 과정이잖아요. 걔가 오면은 그 불순물을 빨아들이는 흡착제라는 거를 그냥 그 유체 안에서 흐르게 해줘요. 유체가 그 흡착제 사이를 흐르게 하면은 흡착제에 뭐가 됐든 그 불순물이 달라붙겠죠. 흙이든 뭐 아니면 어떤 화학 물질이든 뭐든가 황이든 그런 애들이 쭉 들어오면은 걔네들이 여기 안에 있는 흡착제에 붙어요. 그러면은 뭐 흡착제가 똑같이 놔둬도 먼저 얘가 섞여 있는 물질이 들어오는데 먼저 흡착물이 먼저 붙겠죠. 그다음 뒤로 갈수록 적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쪽부터 흡착된 불순물의 농도가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야 너무 커지면은 꺼내가지고 청소를 한번 하고 다시 꽂든가 아니면은 얘를 거꾸로 작용을 돌려가지고 이제 그 흡착되어 있는 애들을 털어주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재생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에 있는 필터를 재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니긴 한데 하여튼 이 흡착제라는 거를 해서 불순물들을 빨아들인다라는 거고 그거를 너무 불순물이 많이 붙으면은 걔는 청소를 해서 다시 쓰거나 아니면은 청소가 안 되는 물건이면 그냥 태워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요. 근데 그러면 한 번 하고 나중에 다 되면 흡착제 빼가지고 다시 청소하고 다시 넣고 그렇게 매번 과정을 반복하면은 그 흡착하는 과정이 한 번 쉬어야 되잖아요. 아까 앞에서 흡착제 교환할 때는 흡착 과정을 분리 과정을 못 돌리잖아요. 그래서 흡수에 의한 분리는 아까 얘기했던 흡착제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흡착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말이 좀 헷갈렸네요. 여기 흡착하는 타워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혼합물이 섞인 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흡착될 거 돼서 불순물 빠지면은 위로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흡착제는 반대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앞에서 흡착 얘기했을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는 흡착하는 물질이 통 안에 고정되어 있어서 얘를 작업하면 나중에 다 다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흡착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유체 반대 방향으로 넣었다가 알아서 빠져서 여기서 재생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그러니까 순환을 돌리는 거예요. 흡착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순환을 돌리면은 연속적으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흡수에 의한 분리는 앞에서 흡착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굴러가면서 뒤에 있는 그러니까 흡착제를 재생을 하거나 뭐 재사용을 할 수 있게 처리를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분리막을 이용한 건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우선 앞에부터 얘기할게요. 가스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고 싶다라는 예시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 압축을 해가지고 밸브를 통해 가지고 압축을 하면은 얘가 액체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액체로 된 거는 여기서 먼저 응결해 가지고 빼내요. 기체에서 압축해 가지고 액체로 나오는 애들은 그냥 액체 상태로 빼주면 되잖아요. 알아서 방울로 빗방울 같이 떨어지게 놔두면 되니까. 그 다음에 걔를 거친 가스만 위로 쭉 올라가면은 가스에서 어떻게 하냐? 1번 필터는 우리가 아는 필터예요. 저기 뭐 커피 내릴 때 쓰는 필터. 그냥 구멍 뽕뽕뽕 뚫려서 걔를 통과할 정도의 작은 물질들만 걸러내는 게 필터죠. 그 다음에 한번 가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멤브레인이라는 게 있는데 멤브레인은 그냥 구멍 뚫려 있는 필터가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어떤 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우리가 가스가 들어오는 쪽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에 멤브레인 상의 어떤 물질에 용해가 돼요. 녹아요. 그러니까 멤브레인이 화학적인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가 걸러내고 싶은 애들이 멤브레인에 붙으면은 녹습니다. 그러면 녹아가지고 여기를 통과할 수 있게 돼요. 크기가. 멤브레인에서 멤브레인 막을 통해서 용해가 되면은 걔는 이제 양쪽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용해가 됐은 액체니까 멤브레인 전체에 걸쳐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보니까 반대쪽에도 우리가 갈 수 있겠는데? 그래서 양쪽에 농도를 같게 해줘야 되겠는데 농도가 평형을 이루게끔 해야 더 가는 놈도 없고 오는 애도 없겠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통과했으니까 얘는 여기에 있다가 그럼 난 일로 가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체 상태로 바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에서 용해를 시켜가지고 멤브레인 상에 용해돼 있는 애가 양면에서 농도가 같게끔 해주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투과를 시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가스 분리막을 이용한 분리고요. 뒤로 갈수록 분리 얘기들이 좀 어렵거나 뭔가 비용이 많이 들거나 복잡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림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 앞에서 그림처럼 이미 다 걸러낼 거 걸러내고 그 다음에 필터 다음에 멤브레인을 썼을 때 요구사항은 뭐냐, 이제 탄화수소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석유 그런 물질들이죠. 걔네들이 되게 크면은 액체 상태인데 액체 분자가 크면은 액체 상태로 있잖아요. 그 액체 상태로 있는 탄화수소들은 분리막에 아까 멤브레인에 닿으면은 그냥 멤브레인 너무 크니까 멤브레인에 손상이 와요. 그러니까 걔네를 최대한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같이 무거운 탄화수소들은 알아서 응결돼서 떨어지게끔 먼저 한번 압축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스 분리막을 거치면은 여러분들이 한쪽에서 분리막 한쪽에서 압력을 높게 준다고 해도 얘를 거쳐서 나가는 물질들은 되게 작은 양이잖아요. 용해돼서 반대로 가는 거. 압력이 높지가 않아요. 압력이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압력이 낮아지면 온도도 낮아질 거고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탄화수소가 또 액체로 변해요. 온도가 낮아질 때. 그러다 보니까 탄화수소가 액화가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분리막의 기계적 강도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아예 여기 와서 온도가 낮기 전에 이렇게 하지 말고 애초에 여기에서 온도를 낮춰가지고요. 먼저 탄화수소들이 다 빗방울같이 응결돼서 떨어지게끔 먼저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체로 되어 있는 물질들도 여기 멤브레인에 붙으면은 유동을 통과하는 걸 막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도 없애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은 분자들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투과가 잘 되니까 온도는 또 높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순서가 꼭 어떻게 되나? 아까 앞에서 온도를 사전에 낮춰가지고 탄화수소를 없애고 다시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멤브레인 통과를 잘하게 해줍니다. 그 그림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서는 온도를 낮춰서 한번 응결을 잘 시켜주고 그 다음에 히터에서 히팅을 해줍니다. 왜? 멤브레인을 잘 통과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은 증류에 대한 건데, 증류는 우리가 분별 증류할 때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섞여 있는 유체를 받아가지고 얘를 온도가 서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탑에다 넣으면은 얘가 자기 그 불순물들이나 섞인 애들이 자기 이슬점에서 액체로 변해요. 기체로 왔다가 물 같으면은 100도쯤 되는 데서 난 이제 액체가 될 거야 하고 나가고, 뭐 에탄올은 80도쯤에서 난 액체가 될 거야, 메탄올은 60도쯤에서 액체가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추출을 하는 거라서 되게 가벼운 물질이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위쪽에서 추출이 된다 하는 정도만 알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리 공정들을 그 유정에서 뽑아놓은 유체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선은 가스랑 원유랑 물부터 분리를 하고 그 외에도 다른 물질들도 다 저렇게 분리를 해서 걔네들을 처리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분리 공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2.3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